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이번 시간은 KF의 R11 메타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프로악 K3 얘기하면서 90년대 미국 시장을 공략한 그것도 또 멋있게 말하면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식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미국을 공략한 두 개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프로악과 함께 그 미국 시장 하이엔드 시장에 입성한 바로 KF의 가장 최근 최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악도 그렇지만 KF 같은 제품이 미국인들 한참 전성기 있어요. 또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미국 시장에서 관심과 지금까지 쭉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60년이 넘은 KF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11 메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시리즈는 그냥 얼핏 봐도 이 KF의 7, 8개 라인업 중에 바로 위인 레퍼런스 시리즈를 그대로 축약시킨, 약간은 뭔가를 생략한,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 반대편에서 보면 R 시리즈보다 조금 비싼 레퍼런스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게 궁금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시리즈 쪽에서 보면 쟤는 뭔데 저게 조금 더 싸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관계에, 이 묘한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레퍼런스 시리즈만 두고 R 시리즈를 그냥 아예 기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리고 아래쪽을 좀 더 끌어올린 이런 버전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스피커의 포트폴리오, 스피커 브랜드들 포트폴리오인데, 이 R 시리즈가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소비자 쪽에서 보면 본인이 좀 더 나는 이 정도는 없어도 돼, 이런 거를 좀 촘촘하게 만든,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이 세그먼테이션을 좀 더 여러 오래된 회사답게 여러 소비자들을 향해서 좀 더 그 중간 그룹까지를 이렇게 이해하고서 만들어낸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닛 구성은 거의 같고요. 외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클로저의 품질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납니다. R 시리즈가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각 체인버를 조금 더, 물론 R 시리즈도 체인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레퍼런스 시리즈가 되면서 좀 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각 체인버를 나눠놨고, 그리고 파워 핸들링이 좀 더 크다는 점을 두고서 그런 특성 때문에 앞에 패널을 이만큼 더 두껍게 된, 한 겹을 더 된, 그리고 멋을 좀 부렸죠. 레퍼런스 시리즈는 뒤쪽에 보면 이제 반짝거리는 크롬 도금한 이런 플레이트에 크롬 도금한 이 스피커 터미널 같은 걸 써서 스피커 자체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그런 제품이고, 가격이 그래서 R 시리즈의 약 1.5배 혹은 2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둔 두 시리즈의 하위 모델이 이제 R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R 시리즈는 나는 굳이 그렇게 멋이나 이런 것까지 추구하지 않고 사운드가 거의 이 정도 가격으로 근접할 수 있으면,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그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나는 R 시리즈가 더 맞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 시리즈 자체도 이렇게 보면 KF가 원래 지향했던 아주 반듯한 육면체 디자인, 요즘 이런 제품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가장 영국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멋을 부리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을 대거나 아예 동그랗고 이렇게 약간 타원으로 만들고 뒤를 슬림하게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뒤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테이퍼를 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할 게 아니면 아예 그냥 반듯한 모양으로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육면체, 모서리가 반듯한, 그리고 비율이 각도 같은 그런 디자인에 좀 더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오디오 파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육면체 스피커들이 아직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R하고 레퍼런스 시리즈. 근데 기본적으로 R이나 레퍼런스나 앞을 슬림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이전의 KF 시리즈나 다른 브랜드하고 좀 차이를 두는 부분입니다. 배프를 넓게 하면, 앞에 이 스피커 유닛이 달린 판의 넓이가 넓어지면 소위 음이 원래 음대로 쭉 이렇게 확산되어 오는데 왜곡이 많이 생기죠. 스피커 면에서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게 유닛 직경을 넘지 않는, 딱 유닛까지만
앞에 베풀과 그 전체 그 스피커의 측면의 폭을 딱 거기까지만 둔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많은, 그게 지금 가장 발전된 형태의 그런 육면체 디자인의 어떤 형태가 되죠. i3도 그 포맷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제 아래서부터 보면 스탠드 거청인 3, 그 다음에 전부 톨보이가 시작한 5, 7, 그 다음에 11. 센터 스피커도 R6, R2, 그 다음에 월 마운트 R8 같은 모델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에 그냥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듯이 홈 시어터의 풀 디자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 캐프의 모든 제품은 사실 모든 제품이죠. 중앙에 동축 구조를 한 트위터 주변에 요만한,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요만한 미드레인지, 그걸 이제 캐프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니큐라고 불렀고, 그게 사실 캐프 사운드를 만방에 알린 어떤 혁신이었죠. 벌써 한 40년째 되어가는 1세대부터 하면 이 유니큐 드라이버에 12세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로 대칭으로 이렇게 3하고 5는 하나씩 있는데 이제 11이 되면 위아래 2개씩 총 4개 베이스를 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R11이죠. 문제는 이 메타 버전이 되면서의 차이예요. 이게 사실은 R 시리즈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을 부분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 게, 메타를 만들게 되면서 그 캐프 전체 사운드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상하 제품 간의 구분이 사실 모호해졌어요. 예를 들면 메타 요만한 손꼽을 만한 게 유니큐 드라이버 뒤에 들어가는 거죠. 1kHz 대역 이상의 후면파 이런 걸 없애려고 만든 건데, 그걸 두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소리가 대단히 왜곡이 없어지면서 청감상으로 약간 순해진 느낌도 있지만 강한 소리를 내도 이렇게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을 크게 만들었어요. 자력이 더 큰 그런 일반 자석과 이런 또 인클로저의 사이즈, 그 다음에 강성을 둔, 그리고 뭐 이 갭 댐핑이라고 그래가지고 트위터하고 미드레인 사이에 그 틈에 이제 동작을 더 크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 디자인.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인클로저의 댐핑이나 다이나믹에 대응하는 그런 두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걸 다 바꿔놓고 보니 이걸 아래 제품에도 적용을 시키면 윗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윗 제품이라는 건 그런 지금 말한 왜곡과 어떤 해절, 그 다음에 다이나믹에 대한 대응력들이 뛰어난 제품이 상급 제품인데, 아래 제품에까지 그 메타를 적용시키면 상급 제품하고 구분이 좀 모호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작 R 시리즈, 레퍼런스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R 시리즈 메타를 적용하면 레퍼런스 시리즈가 조금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캐프가 R 시리즈까지 메타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대단히 매끄러운 소리가 되고, 좀 더 강한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그런 육면체 대형 반듯한 육면체 스피커들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R11은 그러니까 이게 캐프 유니큐도 그 미드레인지 가운데 있는 트위터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0.9인치, 95인치 정도가 되는, 1인치가 채 안 되는 그런 트위터에 바깥쪽이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미드레인지가. 여기 적용된 그 R 시리즈 전체가 똑같은데 미드레인지는 4.9인치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그 상하에는 4개, 총 4개나 투입이 된 베이스가 6.5인치. 유니큐는 참고로 다 알루미늄과 합금들인데, 베이스들은 소위 그 콘의 중간에 페이스 플러그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반듯하게 돼 있죠. 이거를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쪽에 코어가 있고 진동판이 있고 위에 알루미늄을 씌운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디자인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꽃갈로 만들게 되면 어딘가를 접합을 시켜야 되면 생기는 그런 좀 약간은 좀 불완전한, 그것도 뭐 접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전체 방사 이렇게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 바깥쪽에 그 진동하는 비율이 조금씩 비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뽑아내면 컴퓨터 재단에서 FEA라고 하죠. 대단히 전체가 균일한 소리를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둬도 똑같은 하나의 유닛이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유닛을 내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런 소위
가운데 이 페이지 플러그가 없는 이런 하나의 원바디로 만들어내는 그런 진동판의 장점이겠습니다. 그 R 시리즈는 전부 이런 베이스, 미드 베이스와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유닛별로 체인버가 다 나눠져 있고, 체인버와 체인버 사이에는 이만한 홀을 뚫어서 연결이 되게, 뭐 그래야 리플렉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맨 아래쪽은 이만한 공간을 비워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11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스피커예요. 대역이 아시겠지만 캠프 유닛-Q가 50kHz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대역이죠. 진동판으로 50kHz까지 내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아는 AMT, 주로 이제 리본 트위터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리본이나 AMT가 50에서 60kHz를 내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쓰면 이제 막 90kHz까지 올라가는데, 일반 알루미늄 진동판으로 50kHz를 내는 기술은 아마 캠프가 가장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하튼 50kHz까지의 고역을 내고, 아래쪽 대역이 30Hz대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풀사이즈 대역을 전체 굉장히 광대역을 내는 스피커이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스피커예요. 유닛 이 베이스를 4개를 장착했다는 얘기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세븐 같은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큰 음량과 그 스케일이죠. 훨씬 스테이징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즐기는 느낌도 예전처럼 그냥 풍성한 느낌의 베이스가 아니라 그 정확한 베이스가 좀 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베이스의 느낌에 굉장히 가까워져요. 저희가 2개짜리 베이스를 들을 때도 아우 좋다, 이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베이스를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베이스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그게 4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아까 들었던 2개짜리는 뭔가 좀 부족했었다, 지금 들어보니, 이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딱 7하고 11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 메타는 그 음압이 90dB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공칭 임피던스가 4-5옴 밖에 안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에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들으면 유니큐 드라이브의 음압은 90dB까지 높게 나오지만 저음을 다 이 4개의 베이스를 다 들려주려면 앰프가 대단히 전류, 그러니까 출력보다도 전원부가 굉장히 용량이 큰 이런 앰프를 써야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베이스 드라이버를 측면에 붙인 스피커들이 바로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엄청난 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감으로 꽉 채워주는 베이스가 아니라 스케일이 크고 진짜 거대한 어떤 그 지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가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베이스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블레이드의 어떤 장점인데, 그 유닛, 그 똑같은 재질과 방식의 유닛을 정면에다 붙인 스피커가 R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이 좀 필요한데, 가격대가 상당히 낮다는 게 또 장점이죠. 이게 1000만원대 제품이에요. 소비자가로는 1000만원을 살짝 넘어서는데, 사실 이 정도의 그 유닛을 투입하고, 자, 이런 구조의 스피커, 이런 정도의 그 규모를 갖춘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려면, 가격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앰프들을 쓰면 더 좋죠. 스피커 가격을 넘어서는 앰프를 쓰면 좋은데, 가장 적절한 제품 중에 하나가 우선은 NAD가 보여요. NAD의 C658 프리, C298 파워. 이 제품은 상당히 NAD 고유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쓴 D클래스 증폭을 하면서도 그 AB 클래스 증폭을 하는 NAD 소리에 굉장히 근접한 소리를 내준다고 저희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살짝 질감이 있고 도톰한 그런 살집이 있는 소리를 내줘서 캠프처럼 약간은 매시브한 베이스를 내는 게 원래 시그너처인 그런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658, 298 조합이 합쳐봐야 한 5, 600이 될까요? 정확히 가격 모르겠는데, 드라이브로는 이 4개 유닛을 충분히 드라이브하는 아주 가장 싼 앰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유니큐 드라이브가 왜소해지거나 좀 이렇게 날카롭게 날라오는 이런 거. 이제 메타가 되면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해결이 됐지만, 상위 제품 레퍼런스 시리즈에까지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중고역을 내주는 그런 효과는 NAD의 이 조합을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 제품을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베이스 드라이브를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베이스를 틀어잡는 이런 효과를 갖는 앰프가 바로 벨칸토입니다. 벨칸토의 601, 이제 업버전이 됐죠. 601M의
모노블록 버전, 그리고 이제 프리는 이제 2.8 DAC, 이걸 쓰면 아주 뭐 최적의 조합인데, 이 조합으로 구성을 하면 사실은 아까 말한 658, 298 조합보다 가격적으로 좀 더 오히려 올라가지만, 이 가격대 스피커 1,000만 원대 초반에 이 소비자가 기준으로 R11을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데, 그리고 쉽게 이해시킨단 말은 이 큰 사이즈 스피커를 왜 듣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좀 더 명쾌한 그런 앰프가 됩니다. 베이스가 아주 반듯해지고 전체 대역이 그냥 하나의 스피커에서, 그러니까 유닛이 자그마치 유니큐가 2개라고 쳤을 때 6개가 들어있는 그런 스피커인데, 어디 딱 하나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 이 벨칸토 601M과 DAC 2.8 이 조합만한 게 이 가격대는 없을 거예요. 대단히 긴밀하고 리듬, 이렇게 아주 빠른 비트로 치는 리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조합이 되고, 무엇보다 유니큐 드라이버를 이 벨칸토 특유의 매끄러운 질감이라기보다 이제 음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되게 매끄럽게 표현하는 청감상 되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데도 벨칸토가 많은 기여를 할 거예요. 반대로 이거보다 좀 섬세하고 좀 날카로운 소리, 날카롭다고 표현하기보다 좀 해상도를 좀 올려서 듣고 싶은 분들은 뭐 NAD죠, N33으로 가거나 이런 선택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베이스 드라이브를 이 R11이라는 그런 스케일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나오게 하려면 지금 같은 조합이 좀 더 정확한 베이스 구사가 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캐프 R 시리즈, R 시리즈는 참고로 마감이 하이그로시 버전, 반짝이는 건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월런 마감, 나무 무늬 마감이 있는 이 세 가지, 간단해요. 그것도 그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R 시리즈는 이렇게 AR이라고 그래서 캐프가 이제 만든 앱인데, 이렇게 가서 자기 집 사진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이대면 거기다 그대로 이 제품, 각 컬러를 집어넣은 우리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블랙이 어울릴지 화이트가 어울릴지 월넛이 어울릴지 이렇게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시 얘기하지만 레퍼런스 시리즈,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 그러니까 캐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리즈의 가격을 조금 줄인 그런 형태로, 그런 정도의 등급으로 레퍼런스 시리즈를 구현할 수 있는 R 시리즈의 플래그십입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풀 레인지 대역, 전 대역을 구사하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아는 박진감 있는 어떤 드라이브, 그런 다이나믹스와 큰 스케일,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거의 사실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앰프를 잘 구하셔서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굳이 이렇게 좀 화려하고 이런 데 돈을 들이고 싶지 않고 딱 이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제품을 어떤 앰프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아직 R11을 들어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캐프의 R11, R 시리즈의 플래그십 R11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